관광지죠, 관광지. 그리고 이제 베르겐 여기는 사실은 뭐 관광지니까. 만년설웨이 참석하신 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세요? 어디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설마 오겠느냐. 그림도 진짜로 없더라고. 오늘 탐사보도 세븐은 정권 말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부인의 해외 순방 논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오후 6시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마지막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 정권 말기에 영부인의 해외 순방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과도한 흠집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저희 취재진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들이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만큼 보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권이든 차기 정권이든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에서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태영 기자. 자, 영부인 순방 일정 가운데 일부가 외유가 아니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19년 6월에 이뤄진 노르웨이 순방입니다. 48시간의 짧은 일정 속에 미술관과 박물관 등을 다녀왔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외유성 논란이 불거졌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노르웨이 순방. 당시 청와대는 양국의 관계 증진과 조선과 해양 분야 등에 대한 교류 협력이 순방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48시간을 머물렀던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반나절을 소요해 제2의 도시 베르겐을 들렀습니다. 베르겐은 피오르 등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당시 한 중앙 일간지 기자는 칼럼을 통해 베르겐 일부 일정에 대한 외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노르웨이를 가고 그리고 그중에 하루를 베르겐에 가게 됐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베르겐에 왜 가냐? 베르겐 가는 거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하루는 워싱턴 들리고 하루는 나머지 하루는 라스베가스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틀밖에 안 가는데. 노르웨이 현지 교민들은 당시 대통령 내외의 베르겐 방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또만 하죠, 보통 보수로. 베르겐에 대통령이 온 게 처음이죠. 각국의 정상을 만날 때에는 그 나라의 수도, 그러니까는 오슬로에 국왕도 있고 오슬로에 총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관광지죠, 관광지. 베르겐 여기는 사실은 뭐 관광지니까 뭐 모든 일정을 마치고 뭐 관광을 잠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쪽은 뭐 국빈이 꼭 와서 방문하는 지역이라기보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죠. 베르겐 방문이 외유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건 마지막 일정인 그리그의 집 방문 때문입니다. 그리그의 집은 노르웨이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인 에드바르드 그리그가 살았던 집으로 그의 유품을 전시해 놓은 베르겐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그리그의 집을 안내했던 베르겐 현지 큐레이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Korean President Moon Jae-in visiting your facility at 2019 June to your Edward Grieg Museum. Did you have you ever received or have you been to this kind of occasion? Yes. I was in charge. I was taking care of him and his wife. Yes. Do you know when you received the news that when he was coming? When did you receive the news? He was there for maybe an hour or so because the state's visitors, they have a very tight schedule. So I don't think he was there more than 1 hour. 국빈 방문을 하면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반나절은 다 소비를 해요. 그럼 나머지 반나절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베르겐의 그 아름다운 데 가서 그리그의 집 가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국 노르웨이 역사에서는 국빈 방문으로서는 처음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방문을 통해서 꼭 가셔야 될 그런 일들이 일정에서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그 집이라는 게 이제 한 5분이면 다 볼 수 있는 데거든요. 구태여 우리 국가 정상이 국빈 방문하면서 그 일정 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행하면서 가보면 좋을 때를 꼭 포함시켜서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당시 베르겐 방문이 외유성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제2의 지방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노르웨이 국빈 방문의 필수 프로그램이며 외교 관례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순방 일정을 조율했던 노르웨이 대사관 측에 확인해봤습니다. 베르겐이나 어디든 제2의 도시를 꼭 방문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꼭 베르겐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베르겐이 좋겠다. 그렇다면 그리그의 집 일정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걸까? 취재진은 노르웨이 정부가 청와대에 보낸 초청장을 입수했습니다. 당초 노르웨이 정부가 요청한 베르겐에서의 방문 장소는 연어 양식장과 해양연구소. 그리그의 집 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르겐 일부 일정이 바뀌었을까? 동선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 이러면서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도저히 그게 안 나와요, 시간이. 왜냐하면 그 다음 또 순방구로 가셔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베르겐 시장과의 오찬, 그리고 모드함 승선, 그리고 공항 가시면서 그래도 노르웨이 문화에 대한 예우나 관심을 보여주는 그리그의 집. 요게 그래도 가능한 동선이었죠. 베르겐 일부 일정 조정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그 베르겐을 방문했던 게 베르겐 시장과의 그런 오찬이 주요 일정이었다고 하는데 베르겐 갔으니까 이게 또 국빈 방문이니까 베르겐 시장이 이렇게 그 오찬을 주최하시는 게 아주 좀 좋잖아요. 그래서 된 것이지 베르겐 시장하고 오찬 일정 때문에 베르겐 가실 수는 없잖아요. 취재진은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에 언제 어떤 이유로 일부 일정이 변경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We want to know, ask about why they went to Bergen. Is this a common thing? I don't know. I cannot say, and I don't know. 이번에는 노르웨이 정부 측에 베르겐 일정이 일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일주일 뒤 노르웨이 외교부에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노르웨이 측은 이 답변서에서 국빈 방문의 계획은 장시간에 걸쳐 논의되고 양국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다며 최종 일정에 대한 책임은 초청국인 노르웨이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논란이 된 그리그의 집 방문 일정은 초청국의 문화유산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으며 노르웨이 측에서 제안한 일정이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답변서엔 어떤 함의가 담겨 있을까? 노르웨이 측에서는 논란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저 회신을 작성했어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잘못 다뤄버리면은 이거 확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노르웨이 측도 꽤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저게 읽혀져요. 저 편지 속에서. 노르웨이 정부 측이 외교적 사안이라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한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어찌됐든 방문국에서 모든 게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방문국이 다 호스트로서 그거를 책임을 지는 거죠. 결과까지. 일정으로 인한 논란 역시도. 네,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대통령 내외의 순방 일정은 어떤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일까? 취재진은 노르웨이 순방 한 달 전에 열렸던 청와대 회의 관련 문건을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만년설 준비회의안이란 제목의 청와대 내부 문건. 이 문건에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영부인 의전을 담당하는 제2부속비서관, 그리고 외교부, 산업부 관계자들까지 당시 참석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만년설 회의의 의제는 북유럽 순방 일정 및 성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이건 회의인데 이렇게 제2부속비서관이 들어왔다는 거는 영부인 일정이 잡혔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회의에서 일정 같은 것도 논의를 하나요? 회의에서 일정 보고하죠. 일정 보고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거 의논하고 이러죠. 예.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이 같은 회의에서 영부인의 일정도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동반하십니다. 여긴 혼자 가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3일인데. 원래는 이게 그때 교민 만나거나 상사 주재원을 만나는 거는 거의 당시 만년설 회의에서 문 대통령 내외의 베르겐 일정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만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이태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만년설 회의 참석하신 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좀 저희가 그래도 계속 기다리고 있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 그 명단이 있어서 좀 일일이 좀 확인하는 차원이어가지고요. 청와대에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왔는데 혹시 저희 예전에 2019년 6월에 찍으시면서 네. 아닙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정식으로 여쭤봤는데 아니 뭔지 고민정 의원 측에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 의원님 회의 참석하셨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요. 공식적인 입장은 청와대에 여쭙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시도 끝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비서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일정들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조율하려고 회의를 하는 거니까요. 해양연구소나 어떤 연어 양식장이나 그 노르웨이 좀 주력 수출 산업이나 이런 데 가기로 돼 있던 게 좀 관광지 일정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않고요. 해당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갈 때요. 그런 여러 가지 요청 중에 어떤 걸 선택한 거겠죠. 그런데 문 대통령 내외의 노르웨이 순방 당시 헝가리에서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해 수색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유람선 사고를 이유로 K-팝 콘서트 관람 일정을 취소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던 청와대. 그러나 문 대통령 내외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K-팝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됐다. 그러면 괜히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정서에 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취소하자. 취소하지. 하려고 했던 거. 국민들의 정서를 좀 우선적으로. 그럼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유성 논란이 확대된 것은 김정숙 여사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술관 2곳을 비공개 방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방문한 곳은 노르웨이 출신의 세계적인 미술가 뭉크의 작품을 모아놓은 미술관과 노르웨이 왕비의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부인의 미술관 방문 일정을 비공개로 한 것일까? 그거는 사실 저도 그게 뭐 비공개 일정으로 돼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사실 잘 몰랐는데요. 원래 영부인과 왕비의 일정으로 준비가 됐던 겁니다. 비공개로 됐던 거는 청와대 의견인가요? 제가 비공개로 그걸 하기로 한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굳이 이 정상 간의 일정이 아니라 배우자 일정이라서 그러셨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비공개로 했던 이유는. 전문가들은 영부인이 미술관 두 곳에 간 것을 왜 비공개로 진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주 외교적으로 또는 뭐 안보적으로 또 다른 그 원인에 의해서 공개되면 안 되는 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저걸 왜 국민들한테 비공개하냐 이거예요. 국빈 방문의 초청자가 바로 국왕이고 그 왕비그잖아요. 그걸 왜 비공개로 한대요? 난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비공개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정을 수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뒤돌아와서 따져보니까 비공개더라. 이건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 노르웨이를 방문한 대통령은 2명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김윤옥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 방문 때 이희호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당시 이희호 여사는 입양 한인을 만나고 동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영부인이 해외 나가면 딱 정해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식 일정, 부부 동반 행사에 참석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공관 부인 및 가족들의 위로 격려 모임. 동포 간담회라고 이제 되게 부르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그런 자국민과의 만남이라는 일정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일정을 이제 갖도록 정부에서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노르웨이 순방 당시 동포 간담회는 공식 일정에 없었던 상황. 이에 대해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녀가시고 나서 좋아진 것도 없고 국빈이 방문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인 성과가 사실 나오기 마련인데, 근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연속되는 일이 별로 없죠. 해외 간담회나 이런 게 특별히는 없었으니까요. 무척 섭섭하셨을 거예요. 우리 해외 동포들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 해외 나가셔가지고 되게 아주 어렵게 그 자기 삶을 읽어가지고 성공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이 우리 대통령 오셔가지고 같이 시간을 가져주시면은 그 얼마나 이 격려가 되겠어요. 네, 이 기자, 베르겐 일부 일정의 그 외유성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왔습니까? 네, 청와대는 여기 보시면은 답변서를 보내왔는데요. 네. 청와대는 노르웨이 베르겐 일정은 노르웨이 측의 요청으로 포함된 외교 일정이며 베르겐 방문은 노르웨이 국빈 방문 일정의 거의 대부분을 동행하는 국왕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그리그는 노르웨이 국민들이 사랑하고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베르겐 출신의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자, 이 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이 논란에 휩싸인 건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8년 11월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순방입니다. 네. 당시 영부인이 단독으로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영부인이 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찾았던 것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인도 뉴델리에 있는 한 공군 공항. 김정숙 여사가 환한 표정으로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인도에 국빈 방문하고 4개월 만에 또다시 영부인이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번 4월달
4개월 만에 우리 이렇게 장관님을 뵙는데 말할 수 없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흔치 않은 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저건 어떤 케이스로 가는 건가 하고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전용기 타고 단독으로 영부인이 가서 외교 행보를 하는 거는 전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안이고 어떤 급한 현안이고 어떤 일정으로 돼 있을까 그때 궁금했어요. 김정숙 여사께서 그 인도를 방문하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뭐 왜 단독으로 이렇게 가셨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있었나? 이런 적이 있었나? 하고 대통령이 가시지 않고 대통령 영부인 따로 가신다.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우선 드는 거죠.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는 왜 인도를 단독 방문하게 된 걸까?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간곡한 요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처음부터 요청했던 건 김정숙 여사의 방문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처음에 메일을 보냈어요. 김정숙 여사의 초청과 관련 그 문의와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다. 그거 했는데 의외로 전화가 왔어요. 김정숙 여사가 가는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내겠다고 해서 간 게 같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했더니 사실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깜짝 놀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외교 전문가도 영부인 초청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인도에서 초청장을 보낼 때 누구를 딱 찍어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당신의 나라의 귀빈이 와서 좀 같이 축하를 해주면 고맙겠다 이 정도로 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낼지는 이제 그 초청받은 나라들이 결정하는 사항이죠. 그쪽에서 뭐 인도가 영부인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툭 찍어서. 취재진은 인도 대사관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government to government exchanges which we don't share with others normally. These are normally not shared. 인도 순방 당시 영부인은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알리 축제에도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영부인이 참석한 두 행사를 담당했던 당시 인도 UP 주정부 한 관계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सर जो फर्स्ट लेडी गई थी तो कैसा रहा मतलब इंटरेक्शन? बहुत अच्छा रहा और हमारे चीफ मिनिस्टर साहब ने उनका वेलकम किया, उनको ग्रीट किया, उनको मोमेंटो दिया, अच्छा पूरे मंच पे उनका ऑनर किया। अच्छा और आपकी टीम ने जो परफॉर्म किया वो भी एक्सीलेंट। फर्स्ट लेडी विजिट कर रही हैं, इसका न्यूज कब मिला था? कितने दिन पहले कंफर्मेशन हुआ था विजिट के? 18 में सर। नहीं ये डिटेल हम नहीं बता पाएंगे। 그런데 이 주정부 관계자는 모디 총리가 아닌 주 정부 측에서 영부인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सर ये पूछ रहे हैं कि मोदी जी ने मतलब इनको इन्फॉर्मेशन था कि मोदी जी ने इनवाइट किया था, तो मोदी जी ने किया था या यूपी गवर्नमेंट ने किया था? जहाँ तक हमें जानकारी है दीपोत्सव में जो फर्स्ट लेडी आई थी आपकी, उनको हमारे कल्चर डिपार्टमेंट और टूरिज्म डिपार्टमेंट ने मिलकर किया था। उनका इनविटेशन यूपी गवर्नमेंट की तरफ से था या फिर प्रपोजल उस प्रोग्राम का कोरिया की तरफ से था? यूपी गवर्नमेंट। स्टूडेंट की जगह पे वो फर्स्ट लेडी गई थी, तो उसका रीजन ये पूछ रहे हैं सर कि वो प्रेसिडेंट का क्यों कैंसिल हो गया? ये मुझे नहीं पता क्योंकि मैं उसमें था नहीं। 어떻게 된 걸까?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일정을 조율했던 당시 인도 대사를 만났습니다. UP주라고 인도에서 제일 큰 주, 인구가 한 2억 3천만 되는 주인데 그 주 총리가
초청을 해서 내가 그 가서 주 총리를 직접 만났는데 그때 주 총리가 저한테 이제 사실은 11월 초쯤에 그 디왈리 축제를 하는데 그거를 이번엔 국제적으로 하고 싶다. 그게 시작이지. 최고위급 사절단을 요청해서 우리나라 뭐 청와대나 본부에서 어떤 상의를 거쳐가지고 김정수 여사를 보내기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10월 중순쯤인가에 서울서 연락이 오는데 지금 그 영부인이 가시는 걸 지금 일단 검토하고 있다. 10월 한 중순. 그랬더니만은 인도 측 외교부는 뭐 대단히 반기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초청장을 본인 모디 총리 명의로 보내주겠다고 그런다. 인도 측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며칠 있다가 그 초청장이 왔어요. 신 대사는 처음 초청한 사람은 모디 총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영부인 방문을 결정하자 모디 총리 측에서 초청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지난 2018년 11월 영부인의 단독 순방 영상을 통해서도 일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방문 후 첫 일정이었던 스와라지 외교장관과 영부인의 접견 영상입니다. That time we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Utsav in Ayodhya.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인도 외교장관은 영부인이 행사에 참석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Because when you expect them, how excited are we and the people of Ayodhya, I can't tell you. 청와대는 TV조선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청와대 측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모디 총리가 인도의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에 한국 측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인도 측의 참석 요청과 모디 총리가 여사님을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주기를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방문은 영부인이 단독으로 갈 만한 사안이었을까? 영부인이 주빈으로 참석한 인도 디왈리 축제.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이 오늘 밝힌 빛은 이 세상 어두운 자리에 희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인도 현지 언론에서도 영부인의 방문을 두고 국빈급 인사에 참여하며 앞다퉈 보도를 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Were there any cases from another country that First Lady only alone visited India before? I'm not aware of it because I don't remember. Sorry. 대통령이나 뭐 영부인 그런 분들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문화 행사 때 잘 오지 않거든요. 인도 현지 일부 교민은 영부인의 축제 참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디왈리 축제는요, 인도에서도 공식적으로서 민간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를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추석인데 추석 같은 날 정부가 무슨 행사를 합니까? 전문가들도 지역 축제와 행사에 영부인이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아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제하는데 가지를 아무도 안 가든지 아니면 문화관광부에 누가 그냥 고위 인사 정도가 갔으면 낫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방문 목적이 이제 문제인데 영부인이 그렇게까지 뭐 어떤 그런 거에 나갈 그런 상황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고 그야말로 이제 세금 낭비 아니야. 그럴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거지. 그렇다면
영부인의 단독 인도 순방에는 어느 정도의 정부 예산이 들까? 공식 수행원은 이제 규모가 한 5명에서 10명 정도고요. 실무 수행원은 뭐 한 20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수십 년간 집행 내역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은 한 번 이제 대통령의 외국 방문 순방 때 드는 이제 경비 소요 예산이 한 20억 원에서 한 30억 원 사이 그 정도인 것으로 현재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부인께서 단독으로 순방 가셨을 때도 대략적으로 비슷한 예산이?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뭐 규모가 훨씬 이제 줄어든 방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또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고 그래서 한마디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영부인 인도 순방에 쓰인 비용은 전용기 비용 2억여 원을 포함 약 3억 9천여만 원입니다. 단독 순방 당시 모디 총리와 외교장관과 면담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 김정숙 여사. 그런데 마지막 날 진행된 타지마할 방문은 외유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기화 전 대통령 같은 분은 그때 그 인도에 갔을 때 뭐 규민들이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셨으니까 타지마할이나 보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최기화 대통령이 그게 국가 세금으로 가는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셨다는 거죠. 근데 김정숙 여사는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을 보고 온다는 것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혈세를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타지마할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문화유산입니다. 영부인은 2018년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인도에 다시 오게 되면 타지마할에 꼭 갈 것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영부인께서 단독으로 방문하셨을 때 마지막 날에 타지마할에 가셨잖아요. 외교 행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이라든지 방문하는 거를 꼭 넣으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정상들이 이제 그 정상들이 방문하면 1차적으로 이렇게 인도 정부가 이 공식 일정에 넣어달라고 하는 게 타지마할이에요. 신 전 대사는 타지마할 방문도 인도 정부가 원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문 대통령 내외와 공식 만찬 자리에 동석했던 한 인도 교민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민 만찬하는 자리였어요. 내가 뭐 타지마할 못 봐서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 그러대. 그랬어요. 타지마할을 보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내가 그랬어. 공식적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못해요. 매년 인도 현지에서는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의 부인인 인도 출신 허왕우를 기념하는 종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민이 영부인에게 해당 종친 행사에 대해 설명해줬다는 겁니다. 김해 김치하고 허씨가 김해 시장하고 김해 시의 시장의 주관으로 돼가지고 해마다 인도에 이렇게 이게 허왕우 공원에 너지에 오가지고 거기서 제를 지낸다. 올해는 허왕우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착공식을 해야 된다. 그 착공식에 김해 김치에 가족의 이동으로서는 오면 된다. 농담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주세요. 그때에 진짜로 허왕우 공원 지금 착공식 할 때에 착공식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온 거예요. 팀장님 이야기를 한 거죠. 설마 오겠느냐. 그런데 진짜로 오겠더라고. 순방 목적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국가 이익이고 짧은 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현하는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일정이 되어야 되고 부인의 일정이 짜여진다면 훨씬 더 그 원래 정상외교에 지향하는 목표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마 이제 논란이 된 거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영부인의 일부 순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상외교 일정은 방문국이 제안하거나 우리 측이 검토한 여러 후보지를 놓고 순방 일정과 동선, 현지 사정과 의미 등을 따져 최종 방문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외교 프로토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정상적인 과정에 대해 근거도 없이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우리 정부와 국민의 외교 성과에 대한 폄훼이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취재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해왔습니다. 네, 이 기자 취재진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군요. 네, 청와대는 저희가 보도를 하는 즉시 언론중재위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자 영부인의 해외 순방에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겁니까? 네, 사실 영부인의 역할과 활동 범위에는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제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네. 해외 순방 시 영부인들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점은 없는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의 임기 동안 있었던 총 30번의 해외 순방 가운데 27번을 동행한 김정숙 여사. 역대 영부인 가운데 김정숙 여사는 54개국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와 함께 가장 많았습니다. 방문 횟수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김정숙 여사가 28회로 공동 1위였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시 어디를 방문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020년 8월 청와대가 제출한 법정 문서를 통해 확인된 2019년 6월까지의 방문 장소는 미술관은 10곳입니다. 박물관은 6곳입니다. 명소 및 공연은 12곳입니다. 아니 그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영부인 혼자 가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뭐 한다면 왜 그때 갔다 와가지고 거기 갔다고 말을 합니까? 특히 올해 초 이집트 순방에서도 피라미드를 비공개 일정으로 관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영부인의 외유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역대 영부인들은 비공개 일정이 있긴 있었지만 거의 최소화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많았고 비공개 일정이 또 뒤늦게 다 공개가 됐다. 그런데 보니까 관광지라든지 주로 마크라든지 유적지였다. 오해를 받을 만한 데가 좀 유난히 많았다라는 거죠. 논란이 확산되자 관광 산업을 위해 이집트가 요청한 것이라며 해명을 한 청와대. 비공개지만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이라는 것은 이집트 측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 우리가 해외를 가도 그 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그 방문한 국빈이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외교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나 방문 적절성을 두고 비판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피라미드 구경을 했다는 그럴 수는 있어요. 갈 수도 있죠. 그때 코로나 굉장히 그 몇천 명에서 만 명으로 막 넘어가고 그 시기예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순방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기까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순방을 왜 했을까? 외교의 그 우선순위가 아닌 그냥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역대 영부인들은 어땠을까? 영부인의 업무를 딱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해외 순방을 갔을 경우 대통령과 같이 하는 일정 이외에 만약에 영부인이 따로 일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해외 동포들하고 해야지 되는 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글 학교 그 어린이들을 위한 것 항상 가면
해외 동포들을 모아놓고 위로하시고 얘기하시고 같이 식사 이렇게 내외분 그 프로그램이 항상 그 있더라고요. 고정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주로 이제 격려하기 위한 곳을 찾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반드시 해외 순방을 가면 빠뜨리지 않는 부분이 이제 대사관 직원들의 부인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식사하고 차담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포 분들 이제 특별히 이제 만나서 이제 용기도 드리고 응원도 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필수 코스로 이제 하시죠. 영부인이 해외 순방을 많이 가고 관광지를 간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다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국민 정서의 문제하고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또 대통령이 또 비판받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힘든 와중에 해외 순방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그것도 관광지로 한다. 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좋게 봐줄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비용 문제죠. 해외 순방 가면 특별기라든지 거기 가면 의전이라든지 경호라든지 모든 게 다 예산이 발생합니다. 그게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영부인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날카롭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영부인들의 해외 순방 일정을 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What is the objective? The spouse of a democratically elected official, not a princess or a queen or any kind of a royalty, and yet they are really treated like royalty, given all of the privilege and none of the responsibility. The question of how will this benefit the host country, and how will it also in some way benefit the Korean people? How will she, as a representative? 전문가들은 영부인의 해외 순방 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순방 국가가 정해지는지 어떻게 순방 지역 일정이 정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영부인이 반드시 가야 될 나라, 갈 필요가 없는 나라, 그리고 만약에 순방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 매뉴얼 이게 정해야 되는 거고 또 국민들에 공개돼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부 다 국가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영부인에 대한 아무 역할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아무 규정도 없어요. 대통령께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부인의 역할을 우리 국민들이 법에는 없지만 그것을 인정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부인의 역할은 일정하게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이미 영부인이 하는 역할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그것의 법적 근거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법을 고쳐서라도 명시적으로 영부인의 어떤 활동과 관련된 공식화 이것을 이제 요구하는 수준까지 우리나라가 왔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법 제도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이제 우리도 영부인의 해외 순방에 대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 기자, 그렇다면 영부인의 해외 순방 시 어떤 역할을 기대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만난 많은 전문가들은 해외 순방의 최대 목적은 국익 극대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개인 김정숙 여사가 아닌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의 공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영부인의 해외 순방에서 국익 극대화라는 가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영부인은 해외 순방을 통해서
소프트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때로는 어느 외교관보다 더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과 역할이 모호해서 역대 정권마다 재량껏 행사해 온 것이 현실인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외 순방 시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은 여기까지입니다.